네, 이제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융에서 이제 위험 관리 수업을 제가 이제 사례로 진행을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떤 사례를 앞으로 15주차에 걸쳐서 다룰지 간단하게 이제 조금 소개 드리면서 그 소개 안에서 그 영화 사례 안에서 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그 사례 그리고 위험 관리 내용에서 자세한 거는 이제 주차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룰 건데요. 오늘은 그 맛배기 수업만 조금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례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이제 6가지만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베어링 은행 파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베어링 은행 사건에 베어링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어떻게 파산을 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세 번째 이제 1997년에 우리나라의 IMF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인가요? 그쯤이겠다, 맞죠? 그, 어, 태어난 그쯤이거나 아니면 태어난 이후겠네요. 여튼 1997년에 IMF 사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태에 대해서 이제 좀 또 우리 다뤄볼 거고요. 2007년 금융위기 누구나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019년 DLF, DLS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2020년 라인펀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룰 텐데 한번 간단히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베어링 은행 파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어링 은행은 여기 이제 내용 잠깐 보시면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국의 6위 금융 그룹이었던 베어링스 그룹의 주축 계열사였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스 그룹 안에서 베어링 은행이 있었는데 1995년에 파산했다라는 거죠. 우리 베어링은 지금도 베어링 펀드들은 아직도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그 펀드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룹입니다. 근데 그 그룹에서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한 건데 1995년에 파산한 베어링 은행은 1762년에 영국 런던에서 존 앤드 프란시스 베어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출발했다라는 거죠. 베어링스 그룹은 1995년에 닉 리슨이라는 한 직원 때문에 이제 파산을 했는데 이 한 직원의 무모한 투자로 파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이제 싱가포르 지점에 근무했었는데요. 리슨은 고위험 파생 상품 거래로 이름을 날리며 수십만 파운드의 연봉을 이제 받는 베어링스 그룹의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십만 파운드 연봉을 받는 베어링스 그룹의 스타 펀드 매니저는 그는 일본 증시의 상승을 예측하며 선물 시장에서 거액을 주가가 오르는 쪽에 투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품이 이제 나오는데요. 선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리고 일본 증시의 상승을 예측하는 선물. 이라는 겁니다. 선물인데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상승을 예측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은 우리가 실물을 사면 당연히 상승해야 좋죠. 근데 선물은 아니죠. 선물은 상승에 그 걸 수도 있지만 하락에 걸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떤 그 수익이 어떤 내가 그 투자하는 어떤 어, 기초 자산이 상승을 해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있지만 하락을 해야 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있는데요. 그는 어쨌든 상승의 그 돈을 선물에 상승을 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선물에 투자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예,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일본 고베에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도쿄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6%나 폭락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큰 손실을 이제 입었습니다. 리슨이.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리슨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추가로 투자를 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회복할 줄 알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으나 또 이제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결국 13억 달러를 날리고 이 투자로 당시 영국 6위 금융그룹이었던 베어링스 그룹은 파산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 직원이 어떻게 한 기업을 이렇게 파산으로 내몰 수 있었을까? 얼마나 그, 이 관리의 시스템이 엉망이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상품이, 선물이 과연 어떠한 그 상품이길래 한 회사가 파산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라는 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이 많죠, 여기 안에. 그래서 이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또 위험 관리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 LA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미국 LA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도시의 그 자금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도시의 기금이 이제 파산을 한다라는 건데, 이는 일드 커브와 금리의 움직임을 잘못 이용했다라는 건데요. 일드 커브 어떠한 건지, 금리 움직임을 어떻게 잘못 이용한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채권 운용을 통해서 큰 손실을 보고 급기야 카운티가 파산을 선언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일드 커브와 금리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채권을 운영하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채권은 이자를 받는 거죠. 주식과 채권은 다르죠. 주식은 어, 내가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수익에 따라서 주식의 오름과 내림에 따라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그 수익이 있고, 또 주식은 배당을 받는 또 수익이 있다라면, 채권이라는 것은 사서 이제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제시하는 이 표면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런 이익도 있지만 또 채권도 그 가격이 등락이 오르내림이 있죠. 그래서 그 채권 가격에 따라서 또 운용 수익을 또 얻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채권 운용을 잘못해서 큰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이런 채권을 활용한 파생 상품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도 운용을 잘못해서 큰 손실을 봤다. 그래서 한 도시가 파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또 위험 관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시사하는 바는 또 어떤 내용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위험관리의 한 부분 이론까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향후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2007년 금융위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앞선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어링 은행 파산 사건이나 오렌지 카운티 사건은 굉장히 한 나라, 그리고 한 도시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이 베어링 은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도 아니죠. 한 나라에서 한 기업이 파산하는 사건. 오렌지 카운티는 한 도시가 파산하는 사건이었다면, 2007년 금융위기 사건은 전 세계가 어려워진, 전 세계가 경제가 마비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위험관리 공부를 해볼 건데요. 안에 내용 잠깐 짧게 보시면, 미국에서 신용 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대출의 채무 불이행 증가는 대형 금융기관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라는 거.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리먼 브라더스는 고스란히 노출된 금융기관 중 하나였다. 2008년 2분기 리먼의 손실은 28억 달러에 달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리먼은 인수자를 찾으려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9월 15일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됩니다. 리먼의 몰락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켰고요. 은행 간 대출이 전면 중지되다시피 했으며, 미국, 영국 그 외 국가들에게도 주요 금융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은행들은 결국 부도를 피하지 못했고
위기의 연쇄작용으로 전 세계에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이 얼어붙었고 전 세계는 수십조 달러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 서브프라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내용에 보시면 2008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파산,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 금융기관이 먼저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그 엉망이 되었는데 이 사건은 저도 굉장히 그 뼈아프게 겪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12년 전이고 12년 전에 저는 이제 금융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고객들의 자산을 이제 관리하는 금액이 그때 당시에 관리하는 자산이 10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100억 정도를 이제 관리하고 있을 때 제가 2008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2008년에 제가 9월 말에 이제 휴가를 떠났습니다. 해외로. 그래서 그 브루나이라는 나라에 이제 제가 휴가를 2008년 9월 말에 가 있었는데 그 국내로부터 이제 그 동료로부터 전화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동료가 아주 다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국내 주식이 굉장히 지금 그 추락하고 있다. 주식이 큰 폭으로 지금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굉장히 이제 그거 이제 고객들 어떤 그 대응한다고 다들 그 멘붕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전화가 온 거죠.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았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어, 이제 고생했던 그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고 또 관리해 나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때 이제 국내 주식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제 고객들 자산도 손실을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잊을 수가 없는데 2007년 금융위기 사건은 저에게도 굉장히 뼈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나라의 전체, 그러니까 그 한 가정도, 한 개인도, 한 가정도, 기업들도, 금융기관들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픔을 겪었던, 힘들었던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다루면서 여기서 그 여러 가지 그 상품과 시스템과 관리의 어떤 그 허점과 그 다음에 이후에 강화된 어떤 금융의 시스템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보완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본다면 또 위험관리 공부에 큰 도움이 이제 될 것입니다. 2019년이죠.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DLS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이제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방송이 되었죠. DLS는 이제 파생 상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투자하는 이제 파생 상품인데 특히 이제 독일 금리에 투자했던 상품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 넘어갔네요. 그래서 독일 금리에 이제 그러니까 투자하는 상품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제 시작한 건데요. 보시면 기사에 8,224억 원이 팔렸는데 이게 이제 손실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보시면 우리은행에서 4천억, 하나은행에서 이제 3,800억이라는 이제 그 투자 이제 그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니까 총 판매 잔액이 이제 8,224억이나 이제 달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 투자한 게 7,300억이니까 얼마나 이제 금액이 큽니까? 개인들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만 7천억에 달했는데 이게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 하는 그런 이제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들도 문제지만 투자를 한 우리 개인들도 문제지만
네, 개인들도 문제지만 이걸 판매한 금융기관들도 이렇게 손실을 봄으로써 입는 데미지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잘못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위험관리 공부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사건 공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이제 올해죠.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 라인펀드는 이제 작년 2019년부터 이제 판매가 되었던 상품인데요. 올해 이제 환매 중단이 이제 되게 됩니다. 환매 중단이란 말은 뭐냐 하면 고객들의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돈을 요구했을 때 요구하는 게 이제 환매인데 그게 중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지 못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규모가 상당하죠. 라임 자산운용이 1조 6천억이고 젠투 파트너스가 1조 9천억에 달하게 됩니다. 옵티머스가 5천억에 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이 이제 되는 그런 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2020년 8월 28일 기사에 보시면 실적 상품의 첫 100% 투자 면책이라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투자 면책이라는 말은 이제 전액 이제 그 배상을 하겠다는 건데, 라인 펀드에 투자를 그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액 투자 그 금액을 반환하겠다라는 이제 그 결론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고 펀드들 보상 요구가 줄이을 듯하다. 이 라인 펀드 말고도 옵티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모 펀드들의 보상 요구가 개인 투자자들이 보상 요구를 한다라면 이 금융기관의 이제 위험도 상당하게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큰 이제 2020년, 2021년 이제 벌어질 이제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분이 이런 문제를 또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위험 관리에 대한 허점들을 이제 보게 되는 시간을 이제 그 주차가 진행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 다시 그 사례를 통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잠시 쉬고 세 번째 그 강의에서 다시 내용을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